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베트남 주식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,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 노발랜드 사태가 지금, 이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로,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,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, 이게 주가가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, 아, 처음 가격보다 처음에 상장한 가격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2017년도에 상장을 했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거의 주식이 이제 망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. 이게 사실은 베트남 업계 2위 기업이거든요. 근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뭐 부채라든지 이런 갚지를 못하니까 난리가 난 것 같아요. 그것도 그렇고 요번에 또 무리해가지고 아쿠아랜드라고 해서 아쿠아 뭐 해서 동나이에 이제 멋진 어떤 성 같은 걸 건설한다. 꼭 레고랜드랑 비슷한데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완전히 나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께서는 보시고 계신데 이제 어, 이런 걸 보고 대기업 영가 주식이라고 해서 구매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제 벤장 그레엄의 책에서 봐도 이런 영가 주식은 구매해서 수익률이 꽤 높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대기업 중에서 큰 하락을 보인 다음에 근데 그 회사가 단기적인 어떤 악재 때문에 그런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살아나고 또 이젠 괜찮아질 거라는 그러한 어떤 장단만 있으면은, 그러한 확신만 있으면은, 구매를 하면은 굉장히 큰 수익률이 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거 지금 이 정도 떨어지는 건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냥 이거는 회사를 살펴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식 자체가 단기간에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심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. 어, 지금 이 회사가 그나마 이번에 다른 나라 대기업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 같긴 해요.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은 반등을 줄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러면 뭐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한 번쯤은 투자를 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. 어차피 이제 이것도 지금 거의 하락이 약간은 좀 주춤하고 있잖아. 각도 자체가 주춤하고 있고 지금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높았다가 이제 다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한 번 정도는 더 한번 하락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락을 한 다음에 여기서 한번 구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노바랜드가 망하면은 장사 없죠. 망하면은. 근데 이거는 이제 어, 벤자민 그레엄이 말하면 영가 주식이라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차트 분석책, 기술 분석책을 보면은 이제는 이렇게 개파락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한 번 정도는 더 개파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한번 구매해 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노마랜드 갑자기 주식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베트남 부동산이 어떻게 되냐 그게 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고 저한테는 관심이 큰 건데 왜 그러냐면 저는 베트남에 토지가 10군데 정도가 있고 근데 지금은 아파트가 한 군데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저는 다행히도 빚은 단 1푼도 한 푼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뭐 가격이 하락될지언정 저한테는 이제 큰 문제점이 되지 않는데 베트남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아마 뱅크 레이트가 거의 한 10% 이상, 15% 정도가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베트남 사람인데 내가 만일에 이제 1억을 빌렸다면 한 달에 1,500만 원씩 내는 거야. 우리들 입장에서는 1,500만 원이라는 게 그렇게 막 엄청 크지는 않지만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 엄청 큰 거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은 뭐 아파트를 하나 구매를 한다고 그러면은 20년 장기 대출을 받아요.
그러면은 이게 변동금리라서 이 뱅크 레이트가 변할 때마다 이 이자를 그대로 내야 돼요. 그러다 보면은 지금 내년은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. 그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.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. 그래서 저는 지금 돈을 축적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뱅크에다 넣어놨어요. 뱅크 그 이자율이 그것도 10%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한 몇천만 원 넣어놨는데 그 몇천만 원에서 10%니까 거의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어쨌든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돈을 착실하게 모아가지고 2023년 한 하반기 정도에 한번 뭔가를 구매할 생각이에요. 아니면 2024년도 초반에. 왜 그러냐면은, 지금 얘네들 뱅크 레이트가 20%가 될 것 같거든요. 20% 정도가 되면은 막 이래 망할 사람 많습니다. 제가 볼 때는 망할 사람 많아요. 20년 단기 대출로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 중에서 정말 망할 사람 지금 굴지의 대기업들도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일반인들이 다 안전하다?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그래서 2023년 후반이나 2024년 초반에 뭔가 아파트를 구매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돈을 모으고 있고요. 어쨌든 뭐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방송을 켰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예, 감사합니다.